자, 들어간다. 손흥민 들어간다. 들어갔다. 걔 손흥민. 야, 들어갔어요. 손흥민 골. 야, 이거는 야, 정말 대단하. 여러분, 손흥민과 케인이 드디어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 1위로 올라갑니다. VR 본다고 이거를? 야, 씨, 야, 제발. 아씨, 옵사이드 떴어. 전반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이 취소가 된 이유는 이제 옵사이드였는데요. 자, 지금 이게 VR로 잡힌 옵사이드 장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아놀드 선수의 이 팔끝, 이 어깨 이쪽하고 일직선상으로 그은 라인에 손흥민 선수 발이 조금 더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은돈벨레가 패스하는 순간에 정지화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맞고요. 골 장면을 봤을 때는 옵사이드가 아닌데 왜 그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 은돈벨레 선수한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케인한테 다시 내주고 케인이 다시 손흥민 주고 거기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슈팅을 했잖아요. 그 이후 장면에서는 옵사이드가 아니었는데 은돈벨레한테 받아서 케인한테 리턴 패스를 줬던 이 장면에서 옵사이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골이 취소가 된 겁니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VR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옵사이드가 맞기 때문에 뭐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 참 골대도 많이 때리고 이렇게 VR에 의해서 옵사이드 골 취소도 되고 참 올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몸도 초반에 가벼웠고요. 해리 케인 선수의 부상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빨리 이런 좀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모두 다 함께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리버풀과 홈에서 가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대3 완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좀 여러 가지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도 많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단순한 1패 이상의 손실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해리 케인이 전반전에 발목 부상이 있었죠. 해리 케인이 우여곡절 끝에 전반전을 다 마치긴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하프타임 교체가 됐습니다. 아마 상태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경기 일정이 빡빡한 지금 시기에서 몇 경기를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리 케인이 없을 때 토트넘이 어떻게 되는지 후반전에 확실하게 보여줬던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뭐랄까요, 약간 좀 남사스러운 리액션을 좀 했었는데 참 전반 4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주 정말 호쾌한 출발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그동안 기대했던 방식으로 골이 들어갔어요.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와이파이가 끊겼던 최근의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손흥민과 케인이 서로 리턴 패스 주고받으면서 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어떤 침투에 이은 정말 그 각도 없는 그 위치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길을 찾아가지고 알리슨 골키퍼를 무너뜨렸던 선제골 장면. 이게 VAR을 통해서 취소가 되면서 산통이 깨졌고요. 근데 이게 들어갔다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무리뉴 감독이 5백을 들고 나왔죠. 무려 도어티를 왼쪽 윙백으로 위치를 바꾸는 이런 어떤 좀 묘수를 쓰면서 데이비스, 또 다이어, 로든 이 세 명의 선수를 이제 센터백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좀 변화가 된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그런 방식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와서 전반전에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물론 전반 종료 직전에 어이없는 수비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움직이면서 이 리버풀의 쓰리톱이 피르미노가 내려가면서 살라하고 마네가 사실상 투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 조합에 맞춘 그런 수비를 펼쳤습니다. 데이비스, 다이어, 로든이 이 살라하고 마네 선수를 절묘하게 교차 수비를 하면서 잘 막아줬고, 또 피르미노의 움직임은 또 호이비에르와 다이어 선수가 잘 협업 수비를 하면서 막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도어티하고 오리에가 내려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하게 오버래핑 올라가면서 굉장히 리버풀의 약해진 수비를 절묘하게 좀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경기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토트넘이 좀 득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골 취소뿐만 아니라 좀 몇 차례 좀 운이 좀 따르질 않는 모습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전반전을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면 아마 후반전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나간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반 막판에 그 다이어하고 요리스 골키퍼가 서로 양보하면서 피르미누에게 실점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이런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로든 선수의 실책에 의한 실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직접 실점으로 직결되는 실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감독의 뭐 전술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선수 개개인이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모든 게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버리면서 토트넘이 약간 자멸하고만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너무너무 아쉬운 거는 그 골이 들어갔다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 1위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겁니다만, 지금 케인하고 손흥민 라인이 끊기면서 토트넘이 굉장히 고전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 선에서 은돈벨레가 최근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이날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케인과 손흥민이 다시 연결이 된다면 지금 은돈벨레가 살아나고 또 후이비에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어떤 중원의 그런 견고함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토트넘이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최근에 패가 없었잖아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케인이 부상으로 또 빠지게 되면서 수비수들의 실책이 겹치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실점도 3골이나 했고요. 상대 핸드볼 때문에 취소가 된 골까지 감안을 하면 4골 실점을 했고, 무엇보다도 후반전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올라섰는데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슈팅을 2번을 했는데 그 2번의 슈팅이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서 나왔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뭐 손흥민 선수 거의 뭐 볼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답답한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무리뉴 감독이 올 시즌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교체 전술을 너무 활용을 못합니다. 이날도 케인이 빠지고 그 자리에 라멜라 넣은 거, 뭐 라멜라 투입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거는 케인이 나갔기 때문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는 상황에서 이성공로서 뭐 라멜라 아니면은 모우라 아니면은 베일이었는데, 사실 누가 들어가도 그렇게 큰 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은 뭐 넘어갈 수 있다고 치는데, 오리에하고 도어티 중에서 오리에를 빼고 도어티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윙크스를 투입을 하면서 5백에서 4백으로 변화를 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패착이었습니다. 양쪽 측면이 탈탈 털리기 시작을 했고요. 마네하고 살라가 완전히 살아났고, 심지어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 침투까지 허용을 하면서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던 알렉산더 아놀드에게 아주 멋진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술적인 변화, 케인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나온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과정에서 변화를 주는 포인트가, 이날 도어티가 전반전에도 굉장히 실수가 많았었거든요. 물론 레길런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기 때문에 도어티를 이동을 시키면서 변화를 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후반전의 전술적인 변화, 전반전이 굉장히 내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너무 대대적인 변화를 준 거, 그리고 그 빼는 선수와 투입하는 선수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리버풀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좀 전반전 좋지 않았었고, 또 최근에 센터백이 계속 좀 이탈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프리뷰 때 드렸잖아요. 근데 이날은 심지어 파비뉴까지 부상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리버풀이. 그래가지고 돌아온 마티프와 핸더슨 선수가 조를 맞췄고, 하프타임 마티프가 나가면서 나다니엘 필스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약한 고리가 수비에 형성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으로 백패스, 횡패스 이렇게 남발을 하면서 스스로 자멸을 했어요. 벌써 이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교체로 재미를 본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역전을 당할지언정 끌려가는 경기를 뭐 동점을 만들거나 아니 역전을 시키거나 이런 경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후반전 전술적인 운용이 상대의 어떤 허를 찌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전반전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을 좀 교정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지를 못하고, 굉장히 예측 가능한, 또 굉장히 무의미한 어떤 그런 방식의 교체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선제골 이후로 추락하는 어떤 상황들, 호이비에르의 정말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약간 반전의 기회가 있나 싶었지만 그게 끝인 시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이 빠졌을 때 이 팀은 정말, 뭐 손흥민이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리 케인하고 손흥민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팀은 탑10에 들기 어려운 팀이다.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뭐 기량 문제도 물론 거론할 수 있겠지만 기량은 떠나 멘탈적인 문제. 전반전 막판에 전반전에 리버풀이 경기력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전반전 막판에 기어이 그 골을 만들어냈고 또 후반전에 넣은 골들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그 정신적으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을 갖고 계속 상대 수비를 괴롭히면서 계속 따라붙은 끝에 만들어낸 골들이었거든요. 근데 토트넘 선수들은 볼 잡은 라멜로 후반에 들어가는데 계속 백패스만 하더라고요. 전진 패스 가끔 나오면 이상한 들어가고 베일도 마찬가지였고 윙크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는 어떤 심리적으로 이 선수들이 자신감이 좀 없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도 저희가 한국 선수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스타트를 잘 끊어서 상대 진영으로 침투를 시작하는 스프린트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맞는 패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패배도 뭐 리버풀한테 질 수 늘 졌기 때문에 리버풀한테는 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오늘 타격 해리케인의 부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무리뉴 감독 오늘 정말 전술구상을 잘 해 나와서 전반전을 선전했는데 뭐 선수들의 실수도 실수지만 감독 스스로도 좀 좋지 않은 선택들을 연달아 하면서 자멸한 느낌이 있는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면수 참 골 안 넣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골대 맞는 상황들 또 오늘은 VAR까지 옵사이드 맞지만 VAR까지 적용을 해서 골을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골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좀 조바심이 날 수 있는데 팀 성적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좀 마음의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다음 경기 때 좋은 어떤 경기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유일하게 전지적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유일하게 다행스러운 것은 살라도 골을 못 넣었다는 거. 네, 좀 구차하긴 합니다만.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 빠.